두산의 2023 시즌은 가장 큰 키워드가 있었죠. 라이온킹의 귀환. 하지만 라이온킹의 행선지는 라이온스가 아닌 베어스였습니다. 비록 정식 엘리트 감독은 아니었지만 최강야구를 통해 감독 경험을 쌓은 이승엽은 현장 복귀를 타진했고, 김태형 감독이 떠난 이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던 베어스와 니즈가 맞으며 두산의 새 감독이 됩니다. 수년간 주력 선수들을 팔아치우며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모기업 역시 어느 정도 사정이 괜찮아졌고, 최대어였던 양의지를 리턴시키는데 성공하며 부임 선물을 화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NPB에서 실패했던 알칸타라 역시 리턴시키며 투타 양면에서 업그레이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참 애매한 2023 시즌을 보냈던 두산입니다. 우선 5위로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하며 9위로 곤두박질 쳤던 지난 시즌 이후 바로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용병 한 명이 거의 뛰지 못하고 교체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순위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결과에 비해 과정이 참 좋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황금기의 주역이었던 선수들의 노쇠화가 뚜렷했고, 선발진 리빌딩에는 성공했지만 불펜진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힘들게 진출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졸전을 보여주며 감독 역량면에서 여실히 부족함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두산 팬들은 가을 야구가 익숙하고 틈동림 밑에서 한국 시리즈는 예사로 가던 팀이었기에 반등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엽 감독의 첫 시즌은 분명 굉장히 아쉬웠지만 부임 당시 프런트가 힘을 많이 실어주며 데려왔기 때문에 우선 기회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리빌딩과 윈나우를 병행해야 하는 현재 두산의 상황인데, 이승엽 감독의 역량에 과연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는 시즌입니다. 선수단의 변화가 가장 적었던 팀 중 하나였던 두산입니다. 우선 양석환, 홍건이라는 대형 내부 FA가 2명이나 풀렸기 때문에 이 둘을 잡는데 집중했고, 둘 다를 잔류시키는데 성공한 것만으로 성공한 스토브리그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건이의 반등은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2차 드래프트로 데려온 김기현은 이제 풀타임 포수를 보기에는 나이가 부담스러운 양의지의 세대 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냉정히 타격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선수이지만 두산의 백업 포수진이 거의 전무한 만큼 1군 출전 기회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방출 역시 2차 드래프트로 빠진 2명을 제외하면 큰 누수가 없었습니다. 이영범은 몬스터 시즌을 보낸 이후로 도저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2019년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FA 대상이었던 장원준이 FA를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은퇴했는데 그래도 130승 채우고 은퇴해서 다행입니다. 양의지라는 든든한 주전이 있지만 37세 시즌을 맞는 양의지는 풀타임 포수를 뛸 수 없는 선수입니다. 치타 자리를 분배받으면서 체력 관리가 필요한 양의지이기 때문에 백업 포수들이 150에서 200 타석 정도를 소화해주는 것이 이상적인데, 사실 두산의 포수진은 모두 타격 실력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나마 안승환이 퓨처스리그에서는 좋은 타격을 보여주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수비에 몰빵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양의지의 후계자를 찾는 것이 절실한 시즌입니다. FA 계약을 통해 팀에 잔류했고 올 시즌 팀의 주장까지 맡게 된 양석환이 굳건하게 1루를 지킬 듯합니다. 저번 시즌 140경기를 뛴 양석환이기에 큰 변수가 없는 한 풀타임을 뛰겠지만 백업은 필요하니까 제2의 1루수로는 만년 유망주 김민혁이 기회를 받을 듯합니다. 이제 28세 시즌을 맞는 김민혁은 이제는 유망주라고 하기 힘든 나이입니다. 2024 시즌 스프링 캠프에서 야수진 중 MVP를 받으며 아직까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혁인데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오재원 이후로 몇 년간 무한 경쟁이었던 두산의 1루인데 강승호가 이제는 확실한 2루 주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승호도 대체 불가급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기에 이유찬과 서예일에게도 꽤나 기회가 많이 갈 듯합니다. 강승호는 경쟁 자원 중에서는 확실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확실한 툴이 없기에 항상 2% 부족한 모습입니다. 기복만 어떻게 좀 한다면 든든한 이루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유찬 역시 2군에서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 선수이기에 이제는 1군에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확고한 주전이었던 허경민의 뚜렷한 하락세가 보였던 저번 시즌이었습니다. 애초에 공격보다는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고 코너 내야 수치고는 작은 사이즈로
장타를 기대하기엔 힘든 타입인 허경민이기 때문에 장타툴이 있는 박준영이나 박지훈이 언제든지 주전 자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허경민은 장타력은 매우 떨어졌지만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의 컨택률을 보여주며 타격 능력 자체가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영, 박지훈이 체력 분배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호가 저번 시즌 회강 반조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는 김재호는 이제 주전으로 뛸 수 없는 선수입니다. 더군다나 연봉 협상에서 진통을 겪으며 스프링 캠프에도 늦게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준 김재호는 주전 경쟁에서 우선 빠질 듯합니다. 저번 시즌 김재호와 박계범이 유격수 자리를 나눠 가졌었는데 박계범은 타격에서 항상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이번 시즌은 잠재력을 확실히 보여줬던 박준영이 유격수로 많이 뛸 것 같습니다. 김재호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안재석이 부진 끝에 군입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안재석의 복귀 전까지 또 다른 내야 유망주인 박지훈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박지훈은 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이 가능하고 준족이면서도 일발 장타력까지 갖춘 툴가이 타입의 유망주인데 저번 시즌 2군을 폭격하는 모습과 와일드카드 시리즈 로스터에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이승엽 감독이 박준영과 함께 내야 백업 1순위로 일찌감치 지목한 모습인데 올 시즌 두산은 박준영과 박지훈의 성장을 지켜보는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즌 도루왕을 차지하면서 커리어 하이급 시즌을 보냈던 정수빈과 용병 헨리 라모스가 우선 외야 두 자리를 확고하게 지킬 듯합니다. 허슬 플레이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정말 튼튼한 정수빈은 작년처럼만 해주면 정말 해자 FA의 사례로 남을 듯합니다. 헨리 라모스는 2022 시즌 중도 방출됐지만 2023 시즌 트리플 A에서 선고하니 발전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걸 만할 것 같습니다. 4번 타자를 맡아줘야 하는 김재환은 지난 시즌 부진했지만 올 시즌도 부동의 주전입니다. 다만 수비력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지명타자로 자주 출전할 예정이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머지 선수들이 경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이 출장하지 못했지만 김인태가 가장 앞서 있는 모습이고 양찬열과 김태근, 김대한 등도 경쟁 후보군입니다. 2군 폭격기들은 정말 많은 두산의 외야진인데 누구라도 1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좌익수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김대한의 브레이크아웃이 절실한 두산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빠른 발 원툴인 조수행은 옛날 강명구처럼 전문 대주자, 대수로 쓰는 게 어떨까 싶지만 그렇기엔 주루 센스도 좋은 편이 아닌 조수행입니다. 누가 봐도 두산이 상위권을 노리려면 김재환의 반등이 가장 절실합니다. 공교롭게도 FA 계약을 체결한 2022 시즌을 기점으로 컨택 능력이 급격히 박는 모습을 보이며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번 시즌엔 장점이던 장타력마저 1할 이상 떨어지며 이제 정말 위기에 놓인 김재환입니다. 겨우내 킹캉스쿨도 갔다 오고 훈련에 매진하며 반등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김재환인데 김재환의 부진이 만약 일시적인 것이었다면 두산의 타선은 정말 무서워질 것입니다. 선발진의 리빌딩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지난 시즌의 두산이었습니다. 우선 알칸타라, 브랜든의 용병 듀오는 지난 시즌 사실상 리그 최고의 용병 투수진이었습니다. 알칸타라는 복귀하자마자 리그 최상급의 활약을 보여주며 본인의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9이닝당 볼넷이 한개대로 리그에서 고영표 다음으로 적은 알칸타라는 코너웍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의 9위를 앞세워 존에 구겨 넣는 피칭 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아직도 먹힙니다. 또한 브랜드는 대체용병으로 컴백했는데 슬라이더 비중을 크게 높이면서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곽빈까지 완벽하게 터져버리면서 3선발까지는 KT와 함께 가장 강해 보이는 두산입니다. 최승용 역시 리그 최상위권의 슬라이더를 앞세워 지난 시즌 선발진에 정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최승용보다는 지난 시즌 부진했던 최원준의 선발 자리가 위험해 보입니다. 선발 후보군에도 지난 시즌 전반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동주, 2군에서 선발 수업을 받은 김민규 등 쟁쟁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선발진 풀은 리그에서 가장 풍부해 보입니다. 이번 시즌 키스톤 콤비와 함께 두산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펜진입니다. 김명신과 정철원, 이영하를 제외하면 승리조로 쓸만한 선수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김명신은 지난 3년간 순수 불펜으로 연평균 75이닝을 던지며 갈릴 만큼 갈렸고 정철원 역시 데뷔하자마자 2년 연속 72.2이닝을 던지고
국대에서도 애니콜로 갈렸습니다. 특히 정철원은 투구 폼도 와일드한지라 올 시즌은 정말 관리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다시 선발로 전향할 이영하였지만 약한 불펜 뎁스 강화를 위해 불펜으로 시즌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셋 이외에는 믿고 맡길 만한 투수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특히 좌완 불펜이 진짜 믿음 안 가는 이병헌을 제외하면 1군 경험조차 거의 없는 선수들 뿐입니다. 두산이 올 시즌 가을 야구 경쟁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좌완 불펜을 트레이드로 영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홍건희 역시 FA로 팀에 남긴 했지만 지난 시즌 3점대 방어율과 5패를 기록하며 마무리로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직구 평균 구속이 2km 이상 떨어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 사정으로 인해 이번 시즌 신인으로 측정감이라고 평가받는 김태견이 1군 불펜으로 바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미 연습 경기에서도 150km대의 강속구를 뿌리며 현장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태견입니다. 다만 김태견 역시 고교 시절부터 혹사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순위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데뷔 시즌부터 관리받지 못하는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로어도 실링도 정말 높아 보이는 선수인 만큼 관리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몇 년간 두산의 토종 에이스로 활약했지만 지난 시즌 큰 하락세를 보였던 최원준입니다. 서드피치의 부재로 난타당하기 시작했던 NC의 이재학과 비슷한 루트를 가고 있습니다. 구종가치에서 매번 최상위권을 기록하던 포심이 구종가치 음수를 기록한 점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심의 위력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다시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곽빈, 최승용이 있기 때문에 최원준이 혼자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니 마음의 짐도 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4 시즌 두산의 예상 순위는 4위입니다. 이번 시즌 한화, NC, 두산의 3팀은 전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 세 팀의 순위가 가장 예측이 힘든데 두산의 경우 노쇠화가 뚜렷한 베테랑들이 성적 방어를 얼마나 하느냐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김재환을 제외하면 피지컬로 야구하는 타입이 아니라 야구도사 타입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승엽 감독의 역량이 발전했다면 4위, 어쩌면 그 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2024 시즌의 두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